총은 인류사를 완전히 바꾼 무기죠. 작은 배를 타고 건너온 낯선 소수가 다수의 원주민을 총으로 쉽게 제압하면서 인류사는 180도 바뀌었는데요. 사실 화약과 화기류는 동양이 발명한 것이긴 한데 제강 재련술이 앞선 서양이 총의 발명을 이끌었고 결국 세계사의 패권을 거머쥐는데 성공하게 되죠. 총이 등장한 13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의 메커니즘은 달라지진 않았어요. 화약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총탄을 날려보내는 원리죠. 여러 면에서 총은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인데요. 왜냐하면 총이란 무기는 병사 한 명이 휴게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로 제한을 받잖아요. 클수록 성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들고 다니긴 어렵고 그렇다고 무게를 줄이자니 반동 제어도 힘들고 연사력과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새로운 총이 개발되어도 이전에 있던 총을 대체하기보다는 이전 총도 용도에 맞게 남겨서 사용하게 되는 무기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총이 존재하는 이유죠. 권총은 15세기부터 사용했을 만큼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한손 사격이 가능할 만큼 모든 총 중에서 가장 작죠. 그만큼 위력은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작은 무기 하나가 바꾼 역사는 수도 없이 많죠. 제1차 세계대전도 사실 FN M1910 권총에서 발사된 두 발의 총탄 때문에 인류사가 비극으로 빠져든 거였고요. 작고 편한 만큼 수요도 많으니까 대린저, 리볼버처럼 다양한 구조로 진화했어요. 지금은 장탄과 연발 사격이 편리한 자동 권총을 쓰는 트렌드고요. 자동 권총은 이름과 달리 장전과 탄피 배출만 자동이고 사격은 단발로 이루어지는데 이 자동 권총의 신화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레타 92는 40년째 활약하면서 미군의 제식 권총으로도 선정되었죠. 현대소총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볼트 액션 소총. 이 총을 얘기하려면 1866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당시에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놓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전쟁터에서 오스트리아군 병사들은 원래 그래왔던 대로 몸을 노출한 채로 일어나서 총신에 화약과 탄을 넣고 다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프로이센군의 갑자기 은폐물 뒤에 엎드린 상태에서 장전을 하고 사격을 개시했죠. 결과는 당연히 프로이센의 압승이었는데요. 이때 프로이센이 사용한 총이 바로 니콜라우스 드라이제가 개발한 드라이제 소총이죠. 오늘날 당연하게 생각하는 강선 탄피, 후장식 장전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볼트 액션 소총인데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주변 열강들이 앞다투어 볼트 액션 소총을 개발해요. 그래서 이 총은 이후 100년 동안 모든 군대의 기본이 되는데요. 게다가 볼트 액션 소총은 구조도 단순해서 20세기 초가 되었을 땐 이미 이 총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력은 다 나왔죠. 덕분에 어지간해서는 고장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안정성도 좋고 신뢰성도 좋았죠. 단발로 사격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정확도도 뛰어나고 사거리도 길어서 오늘날에는 저격총처럼 특화된 용도로 활약 중입니다. 볼트 액션 소총과 기관총이 탄생하고 난 뒤 이 둘의 장점을 합친 총이 발명되는데요. 이 기관 단총을 얘기하려면 다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가야 하죠. 당시 서부전선에서 공격 중인 병사들은 젖먹던 힘을 다해 적진으로 달려갔는데도 픽픽 쓰러졌어요. 참호에 몸을 숨긴 적군이 기관총 세례를 퍼부어대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들고 뛰던 볼트 액션 소총은 단발이니까 한 발 쏘고 나서는 후속 사격을 하기 어려웠고요. 마드셴이나 슈자 같은 경기관총이 있었지만 이것들도 거의 10kg나 되니까 들고 뛰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다시 말해 무게를 확 줄이면서도 연사 때 생기는 반동을 잡는 기관총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권총탄을 사용하는 기관 단총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사실 당시엔 사거리도 50m밖에 안 되고 저지력이나 정확도도 많이 떨어졌지만 대부분 참호전이 상대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다 보니 이 정도면 충분했죠. 독일의 MP18이나 미국의 톰슨 같은 기관 단총이 이때 나왔는데 가격이 좀 비싸서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인기가 확 식었죠. 그래도 20년 뒤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나서 기동전이 대세가 되면서 이 기관 단총은 다시 전성기를 누려요. 독일의 MP40, 소련의 PPSH-41, 영국의 스텐 같은 기관 단총이 유명했는데 이후에는 돌격소총이 대세가 되면서 특수전용으로만 사용되었죠. 사실 기관 단총 등장 이전에도 소총을 자동화하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해왔는데요. 소총의 장점인 정확도나 사거리, 저지력까지 전부 갖추면서 연사를 하려면 반동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걸 잡으려면 총을 무겁게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으니까 답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요. 해결책은 의외로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아까 총의 원리를 설명할 때 화약이 연소될 때 생기는 에너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에너지를 조금 빼서 노리쇠를 미는 데에도 쓰면 바로 재장전이 되니까 반동이 적어지죠. 사실 이 원리는 19세기 중반부터 이미 나왔어요. 총알에 연결된 가스관으로 가스를 빼내는 메커니즘이었죠. 실제로 이런 가스 작동식 자동 소총들이 나온 건 19세기 말부터였고요. 미국의 M1918BAR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베트남 전쟁까지 정말 오랫동안 활약했고요. 이후에 반자동 소총도 등장한 뒤에 인기를 끌었는데요. 무게를 줄이고 격발만 수동으로 하는 반자동 소총으로는 바렛 M82가 유명하고요. 이 총은 대물 저격 소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돌격소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엔 우리가 아는 총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익숙한 그로자나 MK18, LWRC M6 같은 총들이 모두 돌격소총들이죠. 돌격소총은 제2차 세계대전 말에 탄생하면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자동소총이 메커니즘을 약간 바꾸어서 반동을 줄인 총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반동을 완벽하게 잡지는 못했어요. 단발이나 반자동 연사할 때는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연사를 하면 흔들림이 심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어쩔 때는 작동이 멈추기까지 했고요. 그만큼 이 소총탄, 탄알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너무 강력했어요. 돌격소총은 이런 총기 개발자들의 오랜 고민을 해결한 총이죠. 어떻게 했냐면 장약의 양과 탄두를 줄여서 단소탄을 만든 거예요. 왜 옛날 서부 영화에서 나오던 총알은 크고 길쭉한데 지금은 작고 짧은 모양의 총알이 훨씬 많잖아요. 물론 이렇게 총알이 짧아졌을 땐 사거리나 저지력은 떨어지는데요. 많은 전투에서 기동전이 대세가 되다 보니 대부분이 300m 이내에서 교전이 벌어지니까 단소탄을 사용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독일의 STG-44가 제2차 세계대전 말에 나오면서 돌격소총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이후에 소련이 AK-47을, 미국이 M16을 개발했는데 사실 이 총들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이후에 모든 나라의 군대가 사용하는 기본 제식 소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돌격소총의 시초는 좀 그렇고 중시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루자의 내부 구조도 AK-74의 단축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미국 제식 소총으로 유명한 MK-18과 그리고 미국이 만들었지만 영국군이 채택한 LWRC M6도 M16을 기반으로 개발된 돌격소총들이고요. 돌격소총도 만들어진 지 벌써 8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궁극의 총이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는 과연 어떤 종류의 새로운 총이 나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모든 건식 배틀에서 승리하기 위해 연구하는 아르마다 본부의 그레시였습니다.